여러분 이번에는 뇌의 모양을 3차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뇌가 이렇게 생겼죠. 큰 구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을 이제 대뇌 반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앞쪽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 가쪽에서 본 모습,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가쪽에서 본 모습은 굉장히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건데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안쪽과 가쪽, 그것을 동시에 보려면 반쪽만 놓고 보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반쪽만 놓고 한번 보려고는 해요. 자, 일단 뭐 뒤에 보니까 이렇게 손에도 보이고요. 뭐 뇌줄기도 이렇게 잘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번. 살짝 하나씩 없애면서.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쪽에서 보면, 자, 이게 레터럴 서커스죠. 가쪽 고랑. 이쪽을 쫙 벌리면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 이쪽으로 이게 보입니다. 이게 뇌섬엽이에요. 뇌섬엽.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를 벌려야만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보였지만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지웠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뭐 이거는 우리가 뭐 겉에서도 잘 보이지만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D랑이라고 부르죠. 그 부분도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뇌섬엽도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안쪽에 이제 어떤 모습이 또 보이냐면요. 이거 보이나요? 요게 겉에서는 안 보여요. 겉에서는 안 보이는 건데, 히포캠퍼스라고 부르는 해마입니다. 해마. 뭐 실제 뭐 물속에 우리 해마 닮았다고 해서 해마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이 안쪽으로 해서 있는 것이 이제 포닉스라고 해서 뇌활이라고 합니다. 앞뒤로 길게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해마와 앞쪽 부분까지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이나요? 이거 지금 이거 겉에 있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것과 요것과 안쪽 것까지인데요. 사실은 지금 세 개가 다 집혔네요. 이거로 우리가 통틀어서 사실 요거까지 이 겉에 이것까지 합쳐서 우리가 바닥핵이라고 불러요. 베이살 강글리아. 그래서 우리가 구용어로는 뭐 기저핵이라고 불렀고요. 이것이 우리 운동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닥핵이 되겠습니다. 지워볼게요. 자, 지우면은 요 해마도 지우죠. 봤으니까. 자, 지금 요거 안쪽에 또 이게 보이죠? 요게 이제 시상입니다. 시상. 살라무스입니다. 뒤에서 앞에서 한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옆에서도 정중앙, 앞에서 봐도 저기 한 정중앙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다 잘 지우고 한번 자세히 반쪽만 놓고 반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열심히 지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지웠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뇌줄기, 손에 뭐 다 사라졌습니다. 그죠? 이쪽에 안쪽에 지금 뭐 뇌실까지 이렇게 잘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소위 우리 뭐 반구, 거의 반구 놔두고요. 그 다음에 사이뇌까지만 놔두고 이렇게 거의 다 지웠습니다. 깔끔하죠? 예. 그래서 뭐 안쪽 살짝 보면 여기 이제 아까 여기 시상이었죠. 시상 살라무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뇌하수체 하이포살라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보이네요. 자, 겉에서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센트럴 서커스였고요. 우리 마커만 먼저 볼게요. 이게 레터럴 서커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트럴 서커스도 이렇게 안쪽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레터럴 서커스도 이렇게 앞쪽, 이쪽까지 이렇게 안쪽까지도 일부 이렇게 깊게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 보면 이제 파리에토 오시피탈 서커스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뒤통수와 마루엽을 나눠주는 거였는데요. 보시면 이 안쪽까지 깊게 들어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깊게 들어오죠? 우리 내용에서 봤듯이.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상의 선을 더 그어줘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또 중간을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파리에탈 럽, 그다음 프론탈 럽, 이쪽 템포럴 럽이죠. 프론탈 럽, 파리에탈 럽, 오시피탈 럽 이렇게 나눴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맞죠? 거의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 프론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리에탈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오시피탈입니다. 이거 다 지우고 우리 롭별로 볼 텐데 이렇게 안쪽까지 동시에 볼게요. 자, 이제 프론탈 롭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안쪽에서 본 모습, 가쪽에서 본 모습이죠. 자,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워낙 우리 프리센트럴 자이러스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따로 해놨어요. 그죠?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굉장히 또 중요하죠. 몸감각 영역. 예,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파리에탈 럽이 되겠습니다. 파리에탈 럽. 자, 그 다음에 오시피탈 럽 한번 볼까요? 예, 오시피탈 럽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통수 안쪽까지. 지금 뭐 여기 아주 뭐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뭐 대충 봐도 여기가 세발톱 고랑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템포럴 럽인데 이렇게 안쪽 바닥까지, 그죠? 이렇게 안쪽까지 이렇게 넓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책에서 나온 그림은 가쪽 따로, 안쪽 따로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좀 우리가 개념상으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게 이제 싱귤레이트 자이러스죠. 둘레의 계통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아주 상세하게 우리 책에서는 또 다뤘지만 여기는 이게 다 분류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한번 살짝 보면,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였습니까? 예, 여기가 이제 해마곁이랑이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우리 가쪽과 안쪽 뒤통수 관자 이랑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차원에서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상으로 입체가 아닌 2D상으로 본 그림과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 그죠? 입체적으로 보는 영상 같이 한번 다시 확인을 잘 하시기 바라는데, 마지막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뭡니까? 프론탈 롭입니다. 안쪽 부분과 가쪽 부분, 앞쪽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파리에탈 롭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게 지금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이게 프리 센트럴 자이러스였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템포럴 럽이었고요. 이렇게 귀 부분, 청각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뒤쪽, 세발톱고랑 있고 이쪽이 오시피탈 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여기가 아래쪽까지 일부 이제 포함을 하는데 이쪽이 지금 림빅 시스템, 우리가 둘레엽이라고도 불렀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 영상에서 봤지만 여기 열면 뇌섬엽이 있었죠. 그렇게까지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인 이 영상까지 잘 확인하셔서 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뇌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 두 가지 찾아야 되는 거 있는데? 그래요. 중심고랑 센트럴 서커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라고도 불러요? 센트럴 서커스를? 롤란도 고랑이라고도 불러요. 사람 이름, 발견 사람 이름 해서.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지나가는 거 있죠? 여기 뭡니까? 가쪽 고랑, lateral circus.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실비우스라고 하는데, 이제 실비우스 서커스보다는 사실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실비우스 피셔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이 두 개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림이니까 그렇지만 실제 뇌 모형이나 이런 걸 봐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먼저 또 해야 되는 게, 이쪽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마루 뒤통수 고랑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요 앞에서 이렇게 오는 또 여기도 표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일종의 가상선으로 그리면 여기가 뒤통수 옆이 돼요. 뒤통수 옆.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 있죠?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쫙 내려오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자,
요 앞부분 요게 뭐라고? 이마요. 예. 프론탈. 그죠? 이게 뭐야? 예, 파리에탈. 이게 템포랄. 요게 오시피탈. 물론 이거 이제 뒤집으면 우리가 뭐 둘레엽이랄지 이런 것도 이제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이쪽에서는 요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네 겹을 나눈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두 줄 정도가 떨어져요. 자, 얘 두 개가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명칭을 좀 봅시다. 지금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얘가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해부학적인 명칭이 있어. 해부학적 명칭. 자, 얘가 아까 뭐였지? 센트럴 서커스 중심고랑이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중심 앞이랑. 자, 튀어나온 건 이랑이고 들어간 건 고랑이잖아. 서커스 자이러스. 그래서 프리센트럴 자이러스라고 부르는 자, 중심 앞이랑. 됐어요? 이게 해부학적인 명칭이야. 자, 두 번째 기능적인 명칭이 있어요. 기능적인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우리 여기 표시 이렇게 했지? 네. 1차 운동 영역. 1차 운동 영역. 자, 이렇게 이 센트럴 서커스를 중심으로 앞쪽이 운동, 뒤쪽이 감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1차 운동. 1차 운동, 자, 1차, 그 다음에 2차 혹은 뭐 연합 영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1차는 있는 그대로 로 데이터라고 보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각이다. 1차 청각 영역이면 그냥 소리 들리는 그대로야. 그래서 만약 1차 청각 영역이 손상되면 소리가 안 들려. 자, 근데 1차는 멀쩡한데 2차가 손상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차는 연합 영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뭔가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차 청각 영역이 망가지면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사람 소리인지 뭐 물건 소리인지 아니면 사람 소리라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이해를 못해요. 물론 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라도 좀 어려운 단어를 들으면 어때? 내가 들어와서 2차에서 이 앞쪽의 기억 영역을 또 꺼내다 가져가긴 해야 돼. 어떤 뭐 사고를 요하는 것들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정말 일상적으로 하는 언어 이 정도 수준에서는 2차 영역에서 거의 해결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또 뭡니까? 하나 또 브로드만 영역이 있어. 자, 이걸로 여기는 몇 번이에요? 예, 4번입니다. 4번. 4번입니다. 자, 여기를 뭐 3, 1, 2 영역, 여기가 5번 영역, 4번 영역, 그 다음에 뭐 5번 영역, 뭐 6번 영역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가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이제 나눴으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또 좀 중요하게 또 나눠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번 들어갑니다. 그죠? 그치? 네.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야? 예, 모서리. 모서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모서리랑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게 위 모서리랑이라고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여기 템포랄이 몇 개로 나눠져요? 2개가 지나가니까 3개로 쪼개지잖아. 그래서 위, 중간, 아래, 인페리어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쪽 영역 이렇게 벌렸을 때 사실 그 안쪽 영역인데 그 영역이 뭐예요? 우리가 1차 청각 영역이야. 이제 프라이머리 어리큘라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자 이제 마루엽 하나 보자. 마루엽도 여기서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 슈프라 파레탈 로뷸, 인프라 파레탈 로뷸에서 SPL, IPL. 여기도 나중에 기능이 갈립니다. 똑같은 감각 영역이지만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은 또 어떻게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누죠. 이런 식으로 크게. 물론 여기 더 복잡하게 돼 있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게 눈악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오름가지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세모 부분, 트라이앵귤라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영역이 뭐예요? 브로카 영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언어 영역, 언어 진출.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위랑 요 부분에 뭐라고 한다고?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은 번호, 넘버링과 함께 브로드만 영역에서 이제 체크를 할 거고, 일단 크게 뇌가 어떻게 좀 쪼개지느냐를 볼 때는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요 뒤쪽에 이제 사실은 또 뭐 17번, 18번 해갖고 이제 시각 영역도 있고, 그지? 그래서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언뜻 좀 배구공 생각이 나. 배구공 뭐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틀을 좀 생각해 놓고, 여기다 내가 나중에 브로드만 넘버링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해부학적 명칭, 기능적 명칭, 브로드만 영역, 요거 하나 커플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세 개가 하나라는 거. 여기가 또 뭔지, 여기는 뭔지 이렇게 쭉.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오늘 그림 잘 외워둬야 돼. 네, 그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뇌의 구조에 대해서, 그다음 생김새에 대해서 좀 공부들을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뇌의 가쪽에서의 본 모습이에요. 그렇죠? 왼쪽에서 본 모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통수 쪽이 되겠습니다. 위쪽, 아래쪽이 되겠고요, 당연히. 자, 엽을 구분할 줄 알죠? 자, 우리 한번 기본적인 엽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예, 중심고랑이었죠, 중심고랑. 여기 중심고랑. 참고로 이 그림은요,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좀 더 뇌가 크게 나오고 조금 더 명칭들이 자세히 나와서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자, 중심고랑을 나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쪽고랑 있죠? 예, 가쪽고랑. 예, 실비우스 고랑. 예, 여기까지 와야겠죠? 예,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예, 이 부분이, 예, 프론탈 럽이 되겠죠? 예, 프론탈 럽.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마루 뒤통수 고랑이라고 있죠? 이렇게 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파리에토 오시피탈 서커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는 프리 오시피탈 나치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예, 이 뒤쪽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쪽이 오시피탈 럽이 되겠습니다. 오시피탈 럽. 예. 그리고, 자, 여기 이제 가축고랑 이 끝 있었죠? 이 끝과 이 가상선 이 한 중간을 잇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으면, 예, 이 아래쪽이, 예, 템포럴 럽이 되겠고, 그죠? 이 위가 파레이탈 럽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 그 다음 요 사이에 벌리면, 예, 또 하나의, 엽이 있었죠? 뇌섬엽. 예, 그거는 우선, 생략을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중심고랑이죠? 중심고랑. 그럼 중심고랑 앞쪽에 뭐가 있을까요? 예, 중심 앞 고랑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죠? 중심고랑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예, 중심 뒤 고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랑이 뭘까요? 자, 지금 중심 고랑이고 중심 앞 고랑이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예, 중심 앞 이랑이 되겠습니다. 중심 앞 이랑. 자, 근데 이것은 이제 기능적으로 조금 이제 중요한데, 제 기능은 연두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자, 1차 운동 영역이라고 불러요. 1차 운동 영역. 자, 운동이니까 모터 M으로 쓰겠습니다. 1차 운동.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는 중심 앞 이랑인데, 기능학적으로는 뭐라고요? 1차 운동 영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좀 색깔을 칠해줄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실제로 운동의 Q 사인을 내리는, 즉 운동을 실행시키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방금 본 것처럼, 예, 중심 뒤 이랑이 있었죠? 예, 중심 고랑의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중심 뒤 이랑인데요. 자, 여기도 실제로는 1차 몸감각 영역. 센서리니까 우리 S로 쓰겠습니다. 자, 1차 몸감각 영역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영역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앞쪽을 또 이렇게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지금 이쪽이 이제 이마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타고 올라가는 이 고랑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위 이마 고랑. 이마 고랑인데 위쪽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 뭐겠습니까? 예, 여기는 예, 아래 이마 고랑이 되겠죠? 아래 이마 고랑. 예, 아래 이마 고랑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예, 아래 이마 고랑. 그래서, 이 위 이마 고랑과 아래 이마 고랑, 요걸로 인해서, 이랑이 세 개가 나눠지죠? 위, 중간, 그죠? 아래. superior, middle, inferior, gyrus. 예, 이랑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 이마 이랑, 중간 이마 이랑, 아래 이마 이랑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고랑 두 개에 의해서 세 개로 나뉘니까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그늘진 부분 보입니까? 이렇게. 이쪽은 이제 실제로 이 아래쪽 부분이거든요. 이 밑에 부분. 예, 여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눈학 부분이라고 불러요. 왜 눈학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예. 실제로 요 바로 아래에,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눈 알이 붙습니다. 예, 안구가 붙는 거죠, 안구. 그래서 우리가 눈확 부분이라고 불러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앞가지, 뭐, 오름가지, 뒤가지가 써 있어요. 자, 이쪽이 앞가지고요. 앞쪽으로 뻗었다고.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뒤로 가니까 뒤가지.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오름가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가지, 뒤가지, 오름가지.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제 세모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를 세모 부분이라고 한대요. 세모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요 부위 보이죠? 이 부분을 예, 덮개 부분이라고 불러요. 여기 실제로 여기 이제 아래 이제 뇌섬엽을 덮고 있죠? 그래서 덮개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이 세모 부분과 덮개 부분을 기능학적으로는 또 뭐라고 부르냐? 이 부분을 브로카 영역이라고 불러요. 브로카 영역. 예, 브로카 영역. 언어 운동 중추라고도 부르죠. 언어 운동 영역. 그죠? 예, 브로카 영역이라고 불러요. 말을 실행시키는, 그죠? 언어를 발생시키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또 역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고랑이 하나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또 이렇게 고랑이 있어요. 그죠? 예. 자, 일단은 요거 먼저 할까요?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마루 속 고랑이라고 있어요. 마루 속 고랑. 그래서 마루 속 고랑이라는 여기 있죠? 마루 속 고랑. 이거에 의해서 다시 두 개로 나뉘겠죠? 고랑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역시 위에, 그다음에 아래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사실 여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서 superior parietal lobe에서 SPL, IPL, inferior parietal lobe이 되겠죠? 로뷸. 사실 여기 또 소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독특하게 로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SPL, IPL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나눕니다. 통합적인 감각 영역에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모서리 위이랑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좀 가렸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뾰족하게. 여기가 뾰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모이랑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모이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 위이랑, 그러니까 여기 돌았던 이 고랑 있죠? 이걸 쭉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역시 이렇게 또 밑에 이렇게 또 하나의 이랑이 지나갑니다. 고랑이 지나가죠, 고랑. 예. 그럼 이제 두 개가 지나가죠. 이게 여기 이제 관자엽이죠. 그러니까 위 관자 고랑, 아래 관자 고랑이 되겠어요. 예. 역시 고랑이 두 개 지나가니까 이랑이 몇 개 생겨요? 하나, 둘, 셋. 역시 superior, middle, inferior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 관자 이랑, 중간 관자 이랑, 아래 관자 이랑. 튀어나왔으니까 이랑, 여기는 들어갔으니까 고랑. 맞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기본적으로는 되겠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또 우리 여기 이제 살짝 이제 벌어진다고 했죠, 실제. 물론 이게 그림이니까 지금 안 벌어지겠지만 벌리면
그 안쪽에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안쪽에 이렇게 이 보이는 부분이 있겠죠? 예. 특별히 여기를 또 여기 이제 우리가 안 보이지만 여기를 이제 우리가 가로 관자이랑이라고 불러요. 가로 관자이랑. 자, 이 부분의 역할은 뭐냐면요. 1차 청각 영역이에요. 우리 오디언스 A로 합시다. 1차 청각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안쪽이 살짝 벌려야 보이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모이랑 부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요 정도 영역 이렇게 우리가 좀 넓게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는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아까 여기 브로커 나왔죠? 여기가 베르니케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감각 언어 중추가 되겠죠. 즉 소리를 듣고 알아듣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책마다 영역의 부분 표시가 좀 다른데 조금 더 넓게 보기도 하고 조금 좁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체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볼 건데요. 뭐냐면 자, 이쪽 보시면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1차 운동 영역이 있었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가 프리모터, 즉 운동 앞 영역이 됩니다. 요만큼이 그죠? 운동 앞 영역이 되고요. 이쪽은 이제 아예 뭐가 되겠습니까? 프리프론털로, 즉 이마 앞 영역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신경은 기본적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앞쪽은 뭐 운동, 뒤쪽은 감각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그죠? 척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특히 이쪽이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죠? 이만큼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동, 물론 이 프리프론탈 럽, 즉 우리 이마 앞 영역은 뭐 판단, 어떤 이성적인 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이쪽도 움직임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 있었죠. 아까 1차 운동 영역은 운동에서도 실행이에요. 실행. Q 사인. Q 하면 이제 움직이는 바로 이제 그런 영역이 되고요. 이 프리모터, 즉 운동 앞 영역 같은 경우는 계획입니다. 플랜. 계획 영역이 계획. 자, 그 다음에 요 앞쪽, 요 앞 영역 쪽은 뭐냐면, 이마 앞 영역은 뭐냐면요. 목표예요, 목표. 자, 그러니까 요 앞에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돈을 봤어요. 그럼 어때요? 목표가 생기죠. 주어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계획을 합니다. 저것을 살짝 밟은 다음에 허리를 굽혀서 주어야지. 그리고 Q 사인하면 바로 실행에 들어가야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앞쪽이 주로 이제 운동에 관련된 부분, 뒤쪽은 감각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청각, 언어에서도 언어 중추는 앞쪽, 청각, 듣는 영역은 뒤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시각은 안쪽에 있지만 어쨌든 또 오시피탈이잖아요. 그래서 시각, 청각은 이 뒤쪽.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 언어 중추도 이 앞쪽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또 익히고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가쪽이 아닌 이 안쪽 부분에서 한번 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살펴볼 것은요. 한 가운데 이렇게 시상 살라무스가 있네요. 그래서 이 가운데 살라무스가 있고 사실 이 곁에는 이런 이제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뇌실을 또 의미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한 중심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가쪽으로 이렇게 길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뒤로 길게 있죠? 이 부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콜퍼스 칼로숨, 뇌들보라고 합니다. 자, 이 뇌들보 같은 경우는 뇌의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일종의 막교차 섬유인데요.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대칭이기 때문에 가로로 지나가는 그런 섬유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은 잘린 상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곳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또 비행글 돌아가는 이 라인이 있습니다. 예, 길게, 아주 길게 이렇게 쭉 가죠. 예, 이것을 우리가 띠고랑, 싱귤레이트 서커스라고 얘기해요. 띠고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튀어나온 아주 긴 이랑이 하나 있죠? 이것을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예, 띠이랑이라고 합니다. 싱귤레이트 자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오니까요. 마루 뒤통수고랑 기억나시나요? 예, 파리에토 오시피탈 서커스가 있습니다. 가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더 선명하게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독특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걸 이제 우리가 세발톱고랑이라고 해요. 이렇게 좀 뾰족하게 나왔죠? 이것을 우리가 해부학자들이 세발톱 모양으로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발톱고랑이라고 부릅니다. 캘캐린 서커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브로드만 영역 17번에 해당해서 1차 시각 영역,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쪽을 보니까 어때요? 두 개의 고랑이에서 굉장히 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쐐기소엽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앞쪽 부분, 자, 이 부분 이렇게 있죠?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앞쪽에 있다고 해서 쐐기앞소엽이라고 합니다. 쐐기소엽은 우리가 쿠네우스라고 부르고요. 예, 쐐기앞소엽은 프리쿠네우스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센트럴 서커스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센트럴 서커스가 겉에서는 굉장히 길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이 안쪽에서 볼 때 이거나 예, 이 부분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고랑 이 센트럴 서커스가 있고 그 주변에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예, 중심 곁에 있다고 해서 중심 곁 소엽, 예, 파라센트럴 로뷸올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 이 정도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오면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또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곁고랑이라고 해요. 예, 코레터럴 서커스라고 하는데, 무엇의 곁에 있는 고랑이냐? 여기를 보시면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이 부분. 자,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예, 해마 곁이랑이라고 합니다. 파라인포컬 자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실제로 이 안에 요거 안쪽에 지금 보이진 않겠죠. 안쪽에 있으니까 해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마 곁이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또 곁고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죠. 예, 말 그대로 웅쿠스 갈고리 이랑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는 이렇게 좀 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링구알 자이러스, 혀이랑이라고 부르는 부분까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쪽 보시면요.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보이나요? 이렇게 조그맣게. 예, 이게 마치 치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치아이랑 덴테이트 자이러스라고 부르는 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보시면요. 아주 길게 이렇게 달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관자옆부터 쭉 뒤로 예, 뒤통수 옆까지 가네요. 그래서 우리가 뒤통수 관자 고랑이라고 불러요. 오시피토 템포랄 서커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랑을 중심으로 안쪽과 가쪽이 나눌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안쪽을 안쪽 뒤통수 관자이랑 가쪽을 가쪽 뒤통수 관자이랑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는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체크를 해드릴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우리 봤던 이 뇌들보 겉에 있었던 자, 이 띠랑 있죠. 자, 띠랑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 뒤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예, 해마 곁이랑이라고 있었죠. 해마 곁이랑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치아이랑 그 다음에 갈고구리이랑 그 다음에 여기 쪽에 보면 여기 표시는 없지만 뇌들보 및 구역이라는 부분까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뇌의 안쪽 부분을 이렇게
빙 돌아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예, 둘레계통, 예, 구용어로는 변연계, 예, 림빅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우리가 감정이랄지 동기, 본능에 관련된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아래쪽에서 본 내용인데요. 자, 이 옆쪽은 사실 안쪽에서 본 모습하고 좀 비슷해요. 자, 먼저 이제 위쪽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앞쪽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거 뭐죠? 예, 후각망울과 예, 후각 로겟네요. 즉 우리 후각 냄새를 맡는 1번 뇌신경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지나는 요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 이것을 기준으로 이 안쪽을 뭐라고 합니까? 쭉 뻗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고든이랑 렉투스 자이러스라고 부르네요. 예, 이 안쪽을 그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H자 모양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H자. 예.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지금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안구가, 눈이 이렇게 와서 붙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눈확이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고랑은 예, 눈확 고랑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뭐 눈확이랑도 뭐 안쪽, 뭐 가쪽, 앞 중간, 뒤 중간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눈확이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X자 모양이 있죠? 예, 이것을 우리가 오티카이아즘, 예, 우리가 시각 교차라고 부르고요. 예, 우리 2번 뇌신경, 시각신경이 사실 이쪽에서 잘렸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오면요. 안쪽에서 봤더니 갈고리랑 그죠? 웅쿠스가 이렇게 밑에서도 이렇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길게 지나가는 게 예, 이게 곁고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으로 지나가는 게 예, 뒤통수 관자고랑이었죠. 정말 이렇게 뒤통수까지 길게 가네요. 관자에서 뒤통수까지 이렇게.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안쪽과 가쪽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안쪽 뒤통수 관자이랑 가쪽 뒤통수 관자이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요게 뭐였습니까? 해마 옆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 해마곁이랑이라고 불렀죠. 예, 그다음에 그 정도로 또 이쪽에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뭐 살짝 그 세발톱고랑이 안쪽까지 들어오는 모습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요. 예, 어쨌든 이 바닥에서는 예, 이 정도 명칭들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예, 우리가 이제 섬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사섬유와 막교차섬유와 연합섬유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 투사섬유는 어때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뇌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쫙 퍼지죠? 이렇게 뭐 이건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양상으로 쫙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젝션 파이버, 투사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내림로, 오름로, 이런 신경로들이에요. 척수 신경로들. 그 다음에 뇌 쪽에서는, 대뇌 쪽에서는, 뭐 여기 써있진 않지만, 뭐 대뇌 부채살이랄지, 이 퍼지는 걸 대뇌 부채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 속섬유막,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투사섬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막교차 섬유는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좌우로. 그죠? 예. 그래서 뇌가 대칭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뇌의 같은 부분끼리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지금 여기 있는 예, 콜퍼스 칼로숨, 예, 뇌들보네요. 뇌들보 써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를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뭐 앞막교차, 뒤막교차, 예, 커미셔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실제로 앞뒤 쪽에 존재하는데요. 이 아래쪽에서 좌우를 연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합섬유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참고로 막교차 섬유는 커미슈럴 파이버, 그 다음에 연합섬유는 우리가 어소시에이션 파이버라고 합니다. 자, 연합섬유 같은 경우는 옆과 옆 또는 아주 가까운 곳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앞뒤로 움직입니다. 앞뒤로. 예, 앞쪽과 뒤쪽. 자, 어쨌든 보시면 지금 뭐 위 세로다발, 그 다음에 아래 세로다발, 뭐 갈고리 모양이라고 생겼다고 해서 갈고리 다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옆과 옆
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마엽과 마루엽 또는 뒤통수엽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엽과 엽을 연결하는 긴 연합섬을 우리가 말 그대로 긴 연합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뭐 자이러스끼리 뭐 자이러스 하나 또는 심지어는 같은 자이러스끼리 연결해 주는 것을 짧은 연합섬유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연합섬유까지 해서 총 3가지, 투사섬유는 위아래, 막교차는 좌우, 연합섬유는 앞뒤 또는 가까운 곳, 먼 곳, 뭐 이렇게 연결해주는 섬유, 이 3가지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브로드만 영역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요. 예, 이분이 지금 브로드만 씨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 보니까 뭐 100년이 됐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분이 발견한 그 브로드만 영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경학자고요. 그 다음에 52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먼저 대뇌의 층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6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뇌의 겉질입니다. 자, 대뇌 겉질 6층인데요. 층의 좀 순서는 좀 알아주셔야 돼요. 가장 위층이 뭡니까? 예, 분자층, 몰레큘라 레이어인데요. 자, 실제로 매우 작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벼운 게 위에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층 보시면 그죠? 바닥층 보시면 6번째 층이 폴리몰픽 레이어, 그러니까 문 모양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양의 이런 세포들이 있다고 해서 문 모양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4개는요, 짝을 이렇게 이루네요. 자, 과립층과 그 다음에 피라미층이 있는데요. 각각 바깥, 그 다음에 각각 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 과립층, 바깥 피라미층, 속 과립층, 속 피라미층.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과립 모양의 세포와 피라미드 모양의 세포가 이렇게 6개의 층을 이룬다는 것을 좀 순서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도가 나왔는데요. 뭐 여기 우리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선운지구, 그 다음에 뭐 농공단지도 있고요. 공업단지들 이렇게 있죠. 자, 이게 그냥 보기에는 땅 같지만 우리가 다른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뭐 지적 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주거단지와 이런 농공단지, 뭐 산업단지 이런 곳들이 다 색깔별로 이렇게 다 따로 있네요. 뭐 공업지역, 상업지역, 그죠? 그다음에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 녹지지역. 이런 이유는 뭡니까? 각 땅의 기능이 그 구역별로 공통점이 있는 것끼리만 색깔을 다르게 놓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색깔을 나타냅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뇌의 영역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뭐 센트럴 서커스, 그다음에 여기가 레터럴 서커스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엽을 나눴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실제 기능적으로 또 나뉩니다. 자, 먼저 지금 여기는 전체가 다 4번이고 여기는 6번으로 나눴는데 왜 다를까요? 그 이유는 아까 그 층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뭐 4층, 이 4번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 층간 높이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라고 한다면 6번은 그 층간, 그 분자간 높이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율이 좀 다르죠. 1층, 2층, 뭐 3층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면 비율이 다르죠. 그 되뇌 겉질의 층에 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런 차이에 의해서 브로드만 씨가 이렇게 우리 모든 뇌의 층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층들이 다르더래요. 그리고 같은 구조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한데 묶었더니 브로드만 이 지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앞쪽을 이게 4번이네요. 예, 그래서 1차 운동 영역. 우리가 여기를 또 해부학적으로 뭐라고 불렀죠? 중심 앞 1항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해부학적으로는 중심 앞 1항이고요. 기능적으로는 1차 운동 영역이고요. 브로드만 번호로는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를 아실 때 이 3가지를 한꺼번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12고요. 1차 몸 감각 영역이지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는 중심 뒤 일항이 되겠죠? 예, 그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요. 1차라는 게 있고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특히 감각에서는 이렇게 나뉘는데 그 이름 뭐냐면 1차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운동이지만 감각 같은 경우 그죠? 여기도 1차죠. 그 다음에 연합 영역이란 건 뭐냐면 2차 영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연합 영역이라고 합니다. 즉, 그 받아들인 감각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닌 뭔가 인지하는 그죠?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연합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쪽을 먼저 쭉 보시면 운동 앞 영역이 있네요. 그래서 6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6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게 실행기관이라면 요 앞쪽은 뭐였죠?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거였고 요 더 앞쪽 9번, 10번, 11번 이쪽은 뭘까요? 이마 앞 영역인데 운동을 어떤 목표를 삼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는 이마 옆 눈 운동 영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눈의 운동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덮개 부분, 뭐 세모 부분, 이 부분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있었던 부분. 44, 45번인데요. 여기가 우리가 브로카 언어 영역입니다. 브로카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언어, 말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입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운동 영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우리 마루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루협을 보면요. 자, 여기 아까 312 여기 살펴봤고요. 1차 몸감각 영역이고요. 중심 뒤랑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쪽 5번, 7번이라고 쓰여있는 부분 보면요. 몸감각 연합 영역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1차 몸감각 영역의 감각이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이쪽이 뭐였습니까? 예, 슈프라 파리에탈 로뷸 SPL 부분에 해당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요. 여기가 이제 모이랑 이쪽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위이랑 이 부분이었습니다. 각각 39, 40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22 여기 지금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위 관자이랑이라고 하죠. 위 관자이랑 그 다음에 중간 관자이랑 아래 관자이랑인데요. 이 위 관자이랑 부분이 22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39번 혹은 이 40번까지 합쳐서 우리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해요. 이 부분 이 베르니케 영역은 뭐냐면요. 청각 연합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41, 42 요 조그만 부분 벌렸을 때 그 안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이 1차 청각 영역이거든요. 이 베르니케 영역은 뭐냐면 2차 청각 영역, 즉 청각 연합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각 연합 영역. 그래서 베르니케 언어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차 청각 영역에서 들었던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인지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이게 사람 소리인지 쇳소리인지 이상한 소리인지 사람 소리라면 어느 나라 언어인지 그러니까 대략의 소리를 구분하는 것이 이 베르니케 영역이 되죠. 그래서 이 베르니케가 손상되면 소리가 들리긴 들리지만 어떤 소리인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자, 뒤통수옆 보니까 17번 있네요. 1차 시각 영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기 살짝 보이지만 더 이 뒤쪽에 사실 넓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17번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뭐라고 했었죠? 세발톱구랑이었죠. 그 근처에 이 부분이 17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1차 시각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대칭으로 있는 이 부분. 아까 우리가 이제 혀이랑 부분과 그 다음에 쐐기랑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시각 연합 영역입니다. 즉 2차 시각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본 그대로 시각 연합 영역은 본 것을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시각 영역이 망가지면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맹인이 되는 셈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시각 연합 영역 같은 경우가 손상되면 보이긴 보이지만 그게 뭔지 몰라요. 인지가 안 되는 인지불능증 이런 것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앞선 시간에도 배웠지만, 뭐 여기 이제 겉에서 보였던 부분들이 안쪽에 일부 이렇게 보이는 건 당연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에 반해서 여기 24번, 34번, 뭐 28번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뭐가 관련돼 있었죠? 예, 둘레계통과 관련이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안쪽에서 봤을 때는 예, 이 정도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 브로드만 영역 번호, 그 다음에 해부학적인 이름, 그 다음에 거기에 생략적인 기능, 그죠?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아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1차 겉질에서는 단순한 감각을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감각 겉질, 연합 겉질에서는요. 우리가 2차 영역이라고도 했죠? 자, 여기서는 그걸 인지합니다. 인식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것이 정확히 우리의 과거의 기억이랄지 또는 그것을 보고 불쾌하다, 어쩌다 이런 이제 것까지 그 다음에 감각을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계획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이것이 운동 보안 영역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요. 1차 운동 것질에서는 운동을 엔터를 쳐서 실행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책에 나오는 뭐 표인데요. 그래서 1차 영역, 그 다음에 연합 영역, 그 다음에 운동에서도 우리가 이제 운동 영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1차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뭔가를 인식하는 과정이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마옆, 즉 여기 해부학적인 위치죠. 마루옆. 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관자옆, 뒤통수옆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겉질 영역, 우리가 여기가 이제 기능적인 영역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브로드만 넘버,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그 기능이 손상 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것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된 건데요. 책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마엽 쪽은 거의 운동을 담당하죠. 언어까지 포함해서 운동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마루엽은 감각, 그죠? 감각 통합. 그 다음에 관자엽은 어때요? 청각, 소리와 관련되어 있고요. 뒤통수엽은 그게 이제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말 잘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뭐 다 읽진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시면 몸감각을 보시죠. 그래서 몸감각 영역이 1차 몸감각 영역이 3, 1, 2번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몸의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손상되면 어때요? 그냥 감각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죠? 누가 만져도 모르는 거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감각 연합 영역은 어때요? 5번, 7번인데 그것을 어떤 감각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랬죠. 그래서 만진 느낌 나는데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그리고 뭘 제가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뭐 동전을 만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동전인지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체 인식 불능증 이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청각이랄지 시각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 운동도 마찬가지죠. 이제 을차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는 그 시키는 걸 그대로 그냥 하는 행위고요. 이쪽은 이제 계획, 그 다음에 이쪽은 뭐 목표 이런 더 고위중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손상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언어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표를 좀 잘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부학적인 영역 위치와 지금 1차 운동 영역 같은 경우는 중심 앞 1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부학적인 영역, 그 다음에 기능 영역, 그 다음에 브로드만 넘버까지 이렇게 시리얼하게 통으로 한꺼번에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호문클루스라고 하는데요. 자, 뭐 운동 난쟁이 뭐 이렇게 불러요. 운동 난쟁이, 감각 난쟁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 이제 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뇌거든요. 예, 뇌인데 뇌 위에 사람이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뇌만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우리가 난쟁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되겠고 운동 영역이 되겠고 1차 운동 영역이죠.
다음에 이 녹색 부분이 1차 감각 영역, 여기 이제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특이해요. 뭐냐면 얼굴이 이만하고 손이 이만한데 어때요? 몸이 지금 몸이 이게 다예요. 몸. 이게 몸 다예요. 다리 이만큼이고, 그죠? 이게 팔이 이만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이 느끼는 감각의 양만큼,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뇌에 그대로 사람 모습대로 옮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뇌의 실제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얼굴의 감각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뇌에서 이 부분만 또 몸의 감각을 느낀다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이 얼굴의 운동을 하는 부위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만 몸에 해당하는 운동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사람 모습을 해당하는 부위를 그대로 얹었더니 이렇게 이상한 비율의 사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호문쿨루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실제 해당하는 부위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임팍션으로 인해서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손상됐다, 이 부분이 손상됐다 그러면 이 부분이 손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감각을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요, 이 부분이 이렇게 손상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뭐 한 요 정도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팔의 운동이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렇게 실제로 해당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그쪽 혈관이 손상돼도 그쪽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청각을 예시로 쭉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볼까요? 1차 청각 영역, 그죠? 이게 우리가 귀로 들어서 어때요? 1차 청각 영역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게 청각 연합거질로 갑니다.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여기서는 소리를 분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냐 아니냐, 무의미한 소리냐, 이 정도는 여기 베르니케에서 어떤 최소한의 인식을 담당하죠. 그 다음에 이 베르니케 영역, 지금 여기서 사실 2번, 3번을 좀 구분했는데요. 책에 이제 다른 책에는 한꺼번에 이것을 같이 보기도 해요. 어쨌든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소리를 이해합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베르니케를 22번, 그 다음에 40번 같이 보기도 하고 따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 베르니케에서 소리를 완전히 인식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보내줘야 됩니다.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브로카 영역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을 만들어내야겠죠. 물론 여기 4번, 여기를 먼저 한번 거칩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연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 브로카 영역으로 가서 이 말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할지 계획을 하고요. 6번에 가서 딱 엔터를 치면 바로 어때요? 우리 말을 하는 성대랄지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서 소리를 내게, 즉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브로카가 손상됐냐, 베르니케가 손상됐냐, 또는 아까 그 연결되는 선이 손상됐냐, 모두가 손상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소위 구음장애라고 부르는 건요, 어떤 말하기 근육들, 이 말하는 근육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겠지만 어때요? 읽기, 쓰기 다 가능하겠죠. 자, 브로카 실어증도 비슷해요. 즉 운동을 실행하는 신경 부분이 손상된 거잖아요. 그 뇌의 부분이. 이해하고 이런 건 다 가능하고요. 읽기, 쓰기도 다 가능하겠죠. 말만 못 나오니까. 이해하는 거 다 되니까. 그에 반해서 베르니케는 어때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되죠. 말은 오히려 거꾸로 잘합니다. 물론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하니까 문제지만, 그리고 읽기, 쓰기 다 안 되겠죠. 이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언어,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성 실어증이 좀 독특한데요. 듣는 거나 말하는 것도 다 가능해요. 왜? 브로카나 지금 베르니케는 다 살아있거든요. 다 가능한데 이해한 것을 말로 적당히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의미 있는 언어랄지 어떤 적정한 단어랄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읽기는 가능한데 또 쓰기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좀
독특한 형태의 언어 의사소통 장애가 생기고요. 완전 실어증은 말 그대로 뭐 다 망가진 거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듣고 말하고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의사소통 장애들이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브로드만 영역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한번 쭉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대뇌가 있으면, 그죠? 사실 이게 뇌 전체죠. 이 위쪽이 대뇌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죠? 소뇌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딱 갈리면, 요 안쪽에, 여기 뭡니까? 무슨 뇌? 시상을 포함한 사이뇌. 디엔세팔론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쭉 세 개가 내리 있죠. 중간뇌, 다리뇌, 순뇌에서 우리가 이제 뇌라고 하면 총 이제 6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중에서 이렇게 좀 주요한 것만 보기 위해서 대뇌만 뜯어볼게. 자, 우리가 이제 자 여기 섬유라는 게 있어. 섬유, 그렇죠? 섬유가 몇 종류가 있었죠? 총 3종류가 있었어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빼서 보면 자, 손에는 뺐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퍼지는 이런 걸 이제 뭐라고요? 투사섬유, 프로젝션 파이버. 자, 우리 여기 요거 뭐라고 하지? 요거. 예, 프로젝터라고 하지. 프로젝터가 뭐야? 이렇게 이 조그마한 렌즈에서 쫙 쏴주지. 그래서 퍼진다고 해서 프로젝션 파이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왜 퍼져? 이 좁은 뇌줄기에서 올라오다가 뇌로 쫙 퍼질 거 아니야. 그죠? 물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모아져서 내려가긴 합니다. 어쨌든 둘 다 프로젝션 파이버야. 자, 그래서 예시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올라와서 쫙 퍼지는 거. 오름로. 그렇죠. 오름로, 그 다음에 반대로 내림로. 이런 이제, 오름로라는 것은 이제 감각신경섬유고, 내림로라는 건 운동섬유겠지. 여기 살짝 배우겠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안 나오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잘랐을 때, 단면도에서 정말 쫙 퍼지는 모습이 보이거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 대뇌 부채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채처럼 쫙 이렇게 퍼진 모양. 우리 뭐 합죽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접는 거 이런 부채처럼 쫙 퍼진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뇌가 두 개 양쪽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양쪽의 뇌가 양쪽 그 같은 옆길이 같은 기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같은 또 심지어 이제 눈 같은 경우도 양쪽에서 보기 때문에 양쪽 뇌로 가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의 뇌가 서로 연락이 돼야 돼. 그리고 같은 부위끼리, 그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예, 맞교차 섬유라고 불러요. 교련 섬유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커미숄라 파이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자 프로젝션 파이버가 위아래로 지나고, 그지? 그 다음에 막교차가 좌우 양쪽을 연결한다면 연합섬유는 뭡니까? 앞뒤라고 보면 돼. 자, 이제 앞뒤를 연결하는데 굉장히 짧은 앞뒤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옆을, 그죠? 그 다음에 아예 뭐 뒤통수엽과 이마엽, 마루엽과 이마엽 이런 식으로 옆과 옆 간에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 다 뭐라고 해? 연합섬유라고 합니다. 그 뭐 짧은 연합섬유냐, 긴 연합섬유냐. 자, 참고로 아까 특히 이제 막교차 섬유에서 이제 예시를 들자면 뭐가 있었어요? 자, 요게 뭐예요, 요거? 이렇게? 뇌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뇌들보끼리 연결이 돼 있어, 원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칼을 가지고 실제로 이걸 자른다. 쫙 자른다라고 하면 거기서 탁 걸리겠지. 여기까지는 그냥 들어가겠지. 그냥 팀이니까. 원래 벌어져 있는. 근데 실제 칼을 가지고 자른다면 어디가 잘리는 거야? 그지? 막교차 섬유들이 잘리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뇌들보. 그 다음에 우리 시상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뭐 앞막교차, 뒷막교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것들이. 그래서 양쪽을 연결하는 것들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합섬유. 자, 이제 연합섬유들도 이제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랬죠. 앞뒤로.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많이 지나가는 거, 뭐 아래쪽으로
그 주로 큰 섬유들이 지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위 세로다발, 아래 세로다발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요한 구조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예시까지 조금 같이 체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난장이 나왔잖아. 감각난장이, 그죠? 감각난장이. 지금 보면 막 이상한 사람이 막 그려져 있어, 그지? 그게 뭔지 보자.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다 그리라고 했더니 어때? 여기 단면 돌아갈 때 뭐 여기다가 얼굴 그리고 뭐 등 그리고 뭐 엉덩이 그리고 다리 그려주고 이렇게 했죠. 감각이나 운동이나 거의 비슷하게 그려져요. 완전 일치하진 않지만. 자, 그게 뭘 의미하냐면, 자, 이제 브로드만 영역까지 같이 볼 거야. 자, 보세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센트럴 서커스가 있고요. 센트럴 서커스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앞쪽이 뭐였어요? 앞쪽이? 1차 운동 영역이었지. 자, 1차 운동 영역 중에서도 아까 뭐 여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었어? 이쪽에? 아까 여기 옆으로 봤을 때 뭐 사람 얼굴 이런 쪽이 그려졌지. 그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오면 뭐 팔, 이쪽으로 올라오면 엉덩이, 이쪽으로 오면 다리 그렇게 그려졌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아까 여기에 사람 얼굴이 그려졌죠. 근데 여기는 뭐였어 지금? 운동 영역이었잖아. 그럼 뭘 담당한다는 얘기야? 얼굴의 운동, 뭐 혀의 운동, 응? 이해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손상되면 뭐가 문제가 돼? 그치, 뭐, 얼굴이 안 움직인다거나, 뭐, 삼킴이 안 된다거나, 그죠? 혀가 안 움직인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요 뒤쪽이 뭐지? 1차? 감각 영역, 몸 감각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또 뭐야? 여기도 뭐, 이쪽에 얼굴 그려져 있고, 그러면, 만약 요쪽이 손상됐다. 이쪽, 끝쪽, 요쪽이 손상됐다. 그럼 뭘까? 뭐, 이쪽에 대략 뭐, 엉덩이라고 한다면, 엉덩이 감각이 소실된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넘어와서도 이렇게 해서 뭐 이쪽이 손실됐다 그러면 다리 쪽 감각이 소실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운동 쪽이라면 다리 쪽에 운동이 손상되겠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혈관을 배울 건데 혈관이 어느 부분이 막혔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손상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의 기능이 소실되는 거야. 운동이든 감각이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 후유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예를 들게. 자, 여기 이제 뭐 여기 세모 부분이라고 있어. 뭐 어쨌든 뭐 이쪽 혈관이 막혀서 여기가 손상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지. 여기 무슨 영역이라고 그랬지? 브로카이어리어. 브로카 영역은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것 중에서도 직접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베르니키 쪽은 언어를 이해하는 거고 브로카는 말을 하는 쪽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손상되면 그 사람 이제 뭐 실어증, 그 중에서도 운동 실어증, 운동 언어 상실증이 오겠지. 왜냐면 이 벌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쪽 운동이잖아, 앞쪽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브로드만 영역이란 건 뭐냐면 뇌의 지도야, 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운동의 어떤 영역들, 감각의 영역들,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여기에 매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손상되면 그 부분의 감각이든 운동이든 기능이 소실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 뇌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 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형은요, 우리가 이제 이게 기존 모형인데요. 기존 모형이죠.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예, 이 모형은요, 사실 뇌를 3D 프린터로 뽑은 그런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맘대로 색도 칠하고 줄도 그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차근차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사람의 뇌 모양은 다 일치하지 않아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모형의 모양으로 볼 텐데 사실 이 모형도 뭐 아주 100% 클리어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고랑이나 이랑들을 찾을 텐데 100% 클리어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뇌의 구조를 살필 때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예, 가장 중요한 거, 중심고랑과 가쪽고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심고랑과 가쪽고랑을 찾아볼 텐데요. 이제 중심고랑, 이제 앞쪽, 그죠? 이마엽과 마루엽 이쪽을 나누게 되겠죠. 예, 중심고랑, 우리 센트럴 서커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서 이렇게 쥐었을 때, 요 정도에서 끝나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쥐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클리어하진 않지만, 예,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한번 따라가면서 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한번 그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예, 이렇게까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지금 모형이 조금, 예, 모양이, 100%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그어도, 이 정도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특히, 여러분 이렇게 모형을 보면요, 책에서 볼 때는요, 이렇게 옆에서 본 모양, 또는 이렇게 안쪽에서 본 모양, 이렇게 따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부분이 맞나 싶을 경우도 있는데, 실제 이렇게 모형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 면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 이 안쪽 면까지가 센트럴 서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가쪽 고랑 보겠습니다. 가쪽 고랑은 이제 보기 쉽네요. 예. 가쪽 고랑 또는 우리가 뭐 레터럴 서커스 또는 뭐 실비우스 고랑이라고도 하죠. 예,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딱 보이면 보이잖아요. 예, 우리 이마옆 또는 마루옆 요것과 관자엽을 나누는 곳이 되겠습니다.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예, 이렇게 가쪽고랑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대략, 이렇게. 물론 얘가 이제 모이랑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겠죠. 모이랑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예, 여기까지 해서, 요 안쪽, 아래쪽까지 이렇게 관자엽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이 가쪽고랑, 예, 레터럴 서커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통수, 예, 뒤통수 옆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여기 이렇게 쏙 페인돼 있죠? 이렇게 쏙 페인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예, 여기가 지금 뒤통수 앞 페임, 예, 뒤통수 앞 페임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렇게 쏙 페여 있죠?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안쪽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데 있죠? 이렇게 넘어오는데, 예, 여기 정도, 이렇게, 예, 요 위치가 마루 뒤통수 고랑, 예, 파리에토 오시피탈 서커스, 예,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요 정도. 지금 여기 이렇게 쑥 들어갔죠? 예,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이 안쪽 면까지 같이 이어진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쪽은요, 이게 명확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선을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뒤통수 앞 페인, 예, 프리 오시피탈 라취에서부터 여기 뒤쪽에 있는 예, 마루 뒤통수 고랑, 예, 파리에토 오시피탈 서커스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안쪽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고요. 네, 이 정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뒤쪽 이렇게 똑 떨어지는 부분이 예, 뒤통수 옆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마루 옆 그리고 이 관자 옆 이 두 개가 지금 애매하게 나눠졌죠? 예,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예, 여기 지금 가쪽고랑 끝나는 부분부터 지금 여기 아까 여기 이었던 이 선 있죠? 이 선, 뒤통수 옆을 이 구분했던 이 선의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고 거길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이 가상의 선을 긋게 되면 예, 이렇게 해서 이 위쪽이 예, 마루 옆, 그죠? 이 아래쪽이 관자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면 이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예, 이게 바로 예, 뇌들보가 되겠습니다. 예, 콜퍼스 칼로숨이 되겠죠? 예, 뇌들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여기 안쪽까지가 뇌들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뇌들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긴 띠 같은 게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예, 띠이랑이 되겠습니다. 네, 싱귤레이트 자이러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띠랑 주변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선을 좀 그어볼게요. 이렇게 쭉 따라서 한번 쭉 그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그린 부분이 이렇게 띠랑이 되겠죠? 예, 이쪽. 그리고 뭐, 요 아래쪽 이렇게까지 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길 또 둘레 옆으로 구분을 합니다. 둘레 옆.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옆을 다 나누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센트럴 서커스와 그 다음에 여기 레터럴 서커스, 그죠? 중심고랑과 가쪽고랑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떨어지는 부분.
지금 이 안쪽은 요렇게까지 되겠죠? 예, 요 앞에 요쪽 부분. 그래서 요렇게 된 부분이 예, 프론탈 롭, 예, 이마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돌아오는 예, 이 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된 부분이 우리가 예, 마루엽이 되겠습니다. 마루엽. 예, 파리에탈 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똑 떨어지는 부분. 예, 뒤통수엽. 예, 오시피탈 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한 예, 둘레엽. 예, 림빅 럽이 되겠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요 아래쪽까지 요 윗바닥까지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이 예, 템퍼럴 럽, 예, 관자엽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뇌에는 굉장히 많은 구조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다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고요. 아주 중요한 것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쪽이 이제 이마엽 쪽이니까 운동 쪽이 되겠고, 이쪽이 이제 감각, 주로 뒤쪽이 감각이 되겠죠. 자, 이쪽, 자, 여기를 제가 이제 운동은요 좀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이렇게 제가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한 이 빨갛게 표시한 이 부분이 예, 중심 앞 고랑 프리센트럴 서커스가 되겠습니다. 예, 중심 앞이랑.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지금 이 부분 예, 이 부분이 예, 중심 앞이랑 예, 프리센트럴 자이러스가 되겠죠. 제가 여기를 한번 색을 칠해 볼게요. 예.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예,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예, 중심 앞이랑 예, 이쪽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예, 1차 운동 영역이 되겠습니다. 1차 운동 영역. 자, 우리의 몸에 운동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뒤쪽으로 이렇게 또 있네요. 이렇게 예, 제가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이 부위가 뭐가 될까요? 이렇게 이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쪽까지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이 부분이 중심 뒤 고랑, 예, 포스트 센트럴 서커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뒤쪽까지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역시 이 부분 다 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랗게 이제 칠해진 부분이 뭐죠? 예, 중심 뒤이랑, 예,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쁘게 칠해졌죠? 제가 유독 이렇게 두 군데만 이렇게 잘 칠한, 다른 데는 칠은 안 할 겁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가 아까 말한 대로 1차 운동 영역이 되어 있고, 이쪽이 예, 1차 감각 영역이 됩니다. 즉, 여기가 소위 말하는 이제 호문클루스라고 아시나요? 예. 이렇게 우리 사람, 난장이 사람 모양 있잖아요. 예. 그 모양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특히, 자, 이쪽이 주로 어느 쪽이죠? 예. 얼굴, 뭐, 혀, 상지, 이런 쪽이 이렇게 쭉 되고요. 순서대로, 그죠? 그 다음에, 예, 이쪽은, 예, 하지, 이쪽이 엉덩이, 그다음 다리, 하지, 발가락, 뭐, 이쪽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쪽이 손상되면, 뭐, 얼굴 쪽, 상지 쪽, 그런 이제 손상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 이쪽, 이 위쪽과 이 안쪽이 이렇게 마비가 되거나 손상이 되면, 예, 하지나 이런 쪽에 감각 또는 운동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두 군데는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색을 칠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또 주요한 구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 브로드만 넘버로 한번 따져보면요. 1차 운동 영역이 뭐였죠? 예, 여기가 이제 4번입니다. 예, 뭐 칠해져서 안 써지겠지만, 이거 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예, 여기가 4번이 되겠네요. 4번. 예, 4번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구조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여기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중심 앞 1항의 요 앞쪽의 위쪽, 예, 요 부분이 이제 브로드만 넘버 이제 6번인 부분이에요. 6번. 이 6번. 예, 여기가 앞 운동 영역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마 앞 영역, 예, 이마 앞 영역, 예, 또는 뭐 이마 2랑, 뭐 요 정도로 이제 부르는 비가 되겠습니다. 이 6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면, 예, 요쪽에 이제 8번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8번.
예, 요 8번, 요 부위인데요. 예, 이 8번은요, 예, 중간 이마 이랑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되고요. 예, 뭐, 이마 눈 운동 영역, 예, 8번에 해당하는, 예, 그런 부위가,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부위가, 예, 요쪽입니다. 요쪽. 예, 요 앞쪽, 요렇게 요 부위. 자, 이쪽이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이제 44, 예, 44, 또 여기 45, 예, 요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정도 위치 있죠. 이렇게. 예, 사실 이 부위를 우리가 세모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세모 부분. 이렇게 약간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세모 부분이라고 하는데, 야,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로카 영역, 운동 언어 영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말을 실행하는 그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좀 요 정도 이렇게 해당하는 부위가 되겠고요. 브로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시면요. 야, 뭐 여기 사실 아주 명확치는 않은데요. 이렇게 모이랑,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요 정도 위치에 이렇게 모이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부위, 이렇게 아래쪽 여기까지 포함하는 이 부위가 이제 여기 이제 숫자를 쓰게 되면요. 쯤이 한 뭐 22번, 예, 그 다음에 이 위쪽이 40번, 예, 요 약간 요 뒤쪽 아래쪽이 뭐 39번, 여기 39번. 뭐, 요 정도 되겠어요. 지금 요 부위죠? 예,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베르니케 영역이 되겠습니다. 베르니케는 감각성 언어 영역. 예, 요렇게 되겠죠. 감각성 언어 영역. 즉, 말을, 듣는, 청각을 들어서 이해하는,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청각 영역, 그러니까 소리가 그대로 들어오는 부위가 한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안쪽 이렇게 벌려야, 이쪽 이렇게, 이것도 플라스틱이니까 안 벌어지지만, 이제 벌려야 나오는 부분인데요. 뭐 이쪽이 이제 뭐 41, 42, 예, 41, 42, 뭐 요 정도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청각 영역, 예, 청각 연합 영역이 되겠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베르니케 요 부위까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요, 뭐 여기도 사실 이렇게 명확하진 않지만 요 정도, 요렇게 정도 나눠서, 예, 요 위쪽으로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 5번. 그 다음에 5번, 여기가 7번.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 몸감각 연합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오시면요. 예, 이제 요 부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요 모양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뾰족하다고 해서 이제 세발톱고랑이라고 얘기해요. 세발톱고랑.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시각 영역이 시작되는데요. 이 세발톱고랑 주변으로 이렇게 요 정도 부분, 예, 요 정도 부분이 이제 17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이렇게 뭐 요 정도 이렇게 예, 그래서 요 17번의 양 옆에 있는 데가 이제 18번이 되겠고요. 18번. 더 양쪽으로 있는 게 이제 19번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18번, 19번, 이 17번을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각 연합 또는 2차 시각 영역 뭐 요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여기는 이제 그대로 눈에 보이는 곳이고 여기는 눈으로 들어오는 그 정보를 1차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두 가지만 더 볼게요. 두 가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안쪽으로, 사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요 부분 보이나요? 이렇게. 요 부분, 요렇게라고 할까요? 예. 요 부분.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사실 여기서 좀 잘 안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을, 네, 웅쿠스, 갈고리이랑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부분이요, 예, 브로드만 우리 34번에 해당하는데요. 예, 요게 바로 후각 영역이 되겠습니다. 후각 영역. 예, 그래서 이쪽이 후각 영역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요. 자, 이쪽이 이제 뭐 요 아래쪽, 약간 요 아까 청각 영역 요쪽 약간 위쪽이 43번인데요. 예, 요 43번 이 영역이 미각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 맛을 보는 영역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뭐 대략적으로 뭐 아주 전체적인 걸 다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브로드만 영역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렇게 앞쪽 면과 이 안쪽 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요? 한꺼번에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좀 관찰할 필요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학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